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지방의 어느 작은 마을에 소연이라는 가난하고 어린 처녀가 살았습니다. 그녀는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단둘이 살았지요. 그녀의 어머니는 오렌지병으로 몸이 쇠약해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 생계를 꾸려가는 게 쉽지가 않았지요. 어느 날 소연은 산에서 나무를 등에 지고 내려오고 있었는데 길 옆 허첨진의 뽕밭에 오디가 맛있게 열려 있는 게 보였지요. 어머, 오디가 참말로 맛있게 잘도 익었구나. 소연은 오디를 따먹을지 말지 한참을 서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큰 밭에서 조금 따먹는다고 표시나 나겠어? 소연은 저만치 나무짐이 안 보이게 숨겨놓고 뽕밭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오디를 따먹기 시작했지요. 어머, 정말로 맛있게 잘 익었네. 소연은 오디가 맛있어 한참을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목도 푸짐하게 땄지요. 양껏 따먹고 어머니 드릴 오디까지 챙긴 소연은 뽕밭을 나오려고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뽕밭 어딘가에서 신음소리가 나는 것이었지요. 이게 뭔 소리지? 소연은 신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조심스럽게 가보았습니다. 그러자 웬 젊은 청년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지요. 소연은 너무 놀라 달아나려다 상처 입은 청년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소연은 조심스럽게 쓰러져 있는 청년에게 다가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청년을 자세히 살펴보았지요. 이보시오, 어디 다친 것이요? 그런데 청년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는 무의식 중에 고통스러워 신음소리만 내고 있었지요. 이보시오, 정신 좀 차려보시오. 소연이 청년의 팔을 잡고 아무리 흔들어 보아도 청년은 눈을 뜨지를 않았지요. 이러다 이거 큰일 나겠는걸. 소연이 청년의 상처를 살펴보니 날카로운 칼로 팔을 베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소연은 얼른 속치마를 찢어 청년의 팔에 난 상처를 꼭꼭 싸매 주었지요. 그러자 잠시 후 피는 멈추었습니다. 소연은 한참 동안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 끝에 오디를 챙겨 뽕밭을 나와 나무찜을 지고 집으로 향했지요. 어머니, 오디 좀 드셔보셔요. 오디가 아주 맛있게 잘 익었어요. 정말 그렇구나. 헌데 이거 허첨진의 밭에서 따온 거니? 네, 맞아요, 어머니. 아이고, 얘야 허첨지에게 들키면 크게 경을 칠 것이야. 네, 알았어요, 어머니. 조심할게요. 소연은 오디를 어머니에게 드리고 어머니 몰래 안 쓰는 이불을 챙겨 다시 뽕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소연은 청년에게 이불을 깔고 덮어주었지요. 이때도 청년의 의식은 없었습니다. 마을이 워낙 작다 보니 의원은 없고 소연이 할 수 있는 것은 청년의 체온을 유지해 주는 게 다였지요. 소연은 청년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쌀독의 마지막 남은 보리쌀로 어머니에게 밥을 지어드렸지요. 얘야, 나는 내가 따준 오디를 먹었더니 생각이 없다. 그러니 너라도 배불리 먹거라. 어머니, 저도 오디를 많이 먹어서 배불러요. 그러니 한 숟갈이라도 뜨셔요. 두 모녀는 배부르다며 서로에게 양보했습니다. 결국 두 모녀는 한 그릇도 안 되는 마지막 보리밥을 반씩 나누어 먹었지요. 어머니의 눈은 촉촉히 젖어 있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갈지가 너무 막막했지요. 그날 밤 어머니가 잠이 들자 청년이 걱정된 소연은 조용히 일어나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둥근 달이 뜬 밤하늘을 보며 뽕나무 밭으로 향했지요. 그런데 청년은 아직도 의식이 없었습니다. 소연은 청년의 맥을 짚어보고 이마에 손도 올려보았습니다. 그러자 청년의 맥은 정상이었고 이마에 열도 없었지요. 휴, 다행이다. 위기는 넘긴 것 같아. 소연은 청년 곁에 쪼그리고 앉아있다가 깜박 잠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청년이 의식을 찾고 눈을 떴지요. 이보시오, 이게 어떻게 된 것이요? 청년의 소리에 소연이 눈을 떴습니다. 정신이 드셨소. 그렇소. 그런데 그대가 내게 이불을 덮어주고 상처에 천을 감아놓은 것이요? 그렇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의식을 잃은 것 같아 그리했습니다.
그랬구려. 덕분에 내가 사는 것 같소. 헌데 어떻게 나를 발견한 것이요? 어디 따먹으러 들어왔다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구려. 그런데 어쩌다 이곳에서 쓰러진 것이요? 나는 포도청 종사관 오덕현이라 하오. 한양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의 용의자 살수들을 쫓다가 일이 되었소. 아마 그자들도 상처를 입고 어딘가에 쓰러져 있을 것이요. 그리 되었군요. 허나 지금은 치료부터 해야 합니다. 헌데 일어설 수는 있겠소? 한번 일어서 보리다. 청년 오덕현은 비틀거리며 바듯이 일어났습니다. 내 어깨를 짚으시오. 소연은 오덕현을 부축해 집으로 향했습니다. 둥근 달이 그들의 앞길을 비춰주고 있었지요. 소연은 오덕현을 부축해 방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잠을 깼지요. 아니, 얘, 이 사람은 누구니? 크게 부상을 당해 데려왔어요. 저런 어쩌다 부상을 당한 것이요. 어머니는 청년을 눕힐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늦은 밤에 결례가 많습니다. 아니요, 청년. 부상을 치료하는 게 우선이지요. 오덕현을 자리에 눕히고 소연은 천에 물을 적셔 상처 부위를 깨끗이 닦아주었습니다. 저런 상처가 깊구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소. 소연은 상처를 깨끗이 닦은 후 세천으로 다시 갈아주었지요. 이젠 상처가 아물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고맙소 낭자. 그런데 낭자의 이름은 무엇이요? 소연이라 합니다. 박소연. 그렇구려 소연낭자. 내 몸이 났거든 이 은혜는 꼭 갚아드리리다. 이런 걸로 뭐 은혜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몸조리 잘하고 상처부터 나으셔요. 배고플 테니 이거라도 좀 드시오. 소연은 뽕나무 밭에서 따온 오디를 오덕현에게 주었습니다. 이게 어디라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오덕현은 오디를 처음 먹어보았습니다. 특별히 맛있지는 않았지만 그런대로 먹을 만은 했지요. 소연과 어머니는 정성을 다해 청년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청년은 다시 잠이 들었지요. 아이고, 얘야, 이러다 뭔가 잘못된 일에 엮이는 것은 아니냐. 걱정 마셔요, 어머니. 이분은 한양포도청의 종사관인데 범죄자를 쫓다가 일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다행이다. 헌데 포도청의 종사관이면 꽤나 높은 자리인데 젊은 사람이 능력이 있나 보구나. 오덕현은 새벽에 잠들어 해가 중천에 떠서야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는 소연의 어머니만 계셨지요. 소연낭자는 어디 가시었소? 일어났구려. 소연이는 어디 따러 간다고 나갔어. 그렇구려. 며칠째 오디밖에 먹지 못한 오덕현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저 혹시 뭐 먹을 것 좀 있습니까? 미안하구려 드릴 게 어디밖에 없소. 어머니는 아픈 환자에게 밥 한 끼 줄 수 없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포도청 종사관 오덕현은 이 집의 쌀이 떨어졌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지요. 어머니는 아픈 몸을 이끌고 오덕현에게 물 한 사발과 오디를 내놓았습니다. 오덕현은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오디를 먹었지요. 헌데 몸이 많이 편찮으세요? 혈색이 안 좋아 보입니다. 내겐 오랜 지병이 있다오. 나 때문에 우리 소연이 고생이 많다오. 오덕현이 보기에 두 모녀는 아주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두 모녀는 사이가 좋았고 심성도 무척 착했지요. 그런데 잠시 후 옆집 순이네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하이고 소연 엄니. 아 글쎄 소연이가 오디를 따다가 허첨지한테 걸렸지 뭐요. 아니, 그 말이 참말이요? 아 그렇다니까요. 지가 밥 메고 오다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구만요. 그 집 머슴들이 소연이를 끌고 가는 것을 보았어. 옆집 순인의 말에 어머니는 신발도 신지 못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아픈 몸을 이끌고 비틀비틀 걸어갔지요. 오덕현도 아직 몸이 성치는 못했지만 소연 어머니를 뒤따라갔습니다. 그렇게 허첨지 집에 도착해 보니 머슴들이 소연을 멍석말이하고 있었지요. 어머니는 멍석말린 소연에게 곧장 달려가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이게 다 나 때문이요. 그러니 대신 나를 때리시오. 아니 지금 뭐 하는 것이요?
도둑년을 벌하는 게 안 보이시오? 내 딸은 건들지 마시오. 내가 대신 맡겠소. 아니 뭣더라는 것이냐. 저 노친네를 얼른 치우지 않고. 어머니 저는 괜찮으니 제 걱정은 마셔요. 감히 내 뽕밭에 들어와 오디를 따먹다니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여봐라 전년에게 당장 몽둥이질을 하거라. 제발 내 딸을 놓아주시오. 내가 대신 맡겠소. 어머니는 머슴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허첨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허첨지, 매질을 당장 그만두시오. 당신은 뭐여? 누구길래 남 일에 끼어드는 것이요? 나는 포도청 종사관 오덕현이여. 민간인을 함부로 벌하면 반드시 그 죄값을 받게 하겠소이다. 흥, 종사관이면 다요. 전년이 내 밭에서 도둑질한 것은 어쩔 것이요? 도둑질이 분명하면 관아에 맡겨 재판을 받게 하면 되는 것이고 잃어버린 오디값은 내가 대신 내겠소. 아니 그런데 인연과는 무슨 관계요? 어찌 대신 변상을 하겠다는 것이요? 그것까지는 알 것 없소. 다만 불합리하게 처벌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요. 소연낭자, 그만 일어나시오. 소연낭자는 내가 데리고 가겠소. 억울하면 관아에 고발하시오. 흥, 자네가 포도청 종사관이라 해도 이리하면 자네도 곤란해질 것이다. 어디 해볼 테면 해보시오. 나는 떳떳하니 필요하면 스스로 찾아가 조사를 받겠소. 오덕현은 소연낭자를 데리고 대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지요. 아이고, 소연아 어디 다치진 않았느냐? 네 저는 괜찮아요, 아주머니. 아니, 어려운 사람을 돕지는 못할 망정 그깟 오디 좀 따먹었다고 사람을 이리 하면 안 되지, 쯧쯧. 얘야 어쨌든 조심하거라. 네 어머니 걱정하지 마셔요. 낭자 나는 잠시 다녀올 때가 있어. 아직 몸이 성취하는데 괜찮겠어요? 아직 통증은 좀 있지만 걸을만 하오. 오덕현은 집을 나와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오덕현이 나가자 옆집 순이네도 돌아갔지요. 그러자 어머니는 한숨을 크게 쉬며 힘겹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보리쌀도 다 떨어졌는데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니. 어머니 말에 소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 마셔요. 내일부터라도 제가 장에 나가 일거리를 찾아볼게요. 아이고야, 이 험난한 세상에 연약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느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 분명 길은 있을 것이에요. 어머니는 당장 먹을 식량도 없다 보니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연은 그런 어머님을 보면서 병든 어머님께 효도를 다하지 못하는 것 같아 눈물이 나왔지요. 그렇게 두 모녀는 힘겹고 버거운 하루하루를 살아내왔었습니다. 헌데 이제는 희망조차 없는 현실에 부딪혀 두 모녀는 땅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서로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제가 잘 모시지 못해서 죄송해요, 어머니. 아니다 얘야, 이 늙은 몸이 내게 짐만 되고 있어. 내가 미안하구나. 두 모녀의 어깨는 서로가 흘린 눈물로 축축히 젖어가고 있었지요. 한편 허첨진의 집에서는 심각한 표정으로 포도청 종사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니 포도청 종사관이 어째 그년의 집에 있었단 말이냐? 그러게 말입니다요. 혹시 그자가 뭔가 냄새를 맡은 것은 아니겠느냐? 만약 그랬다면 포졸들이 벌써들이 닥쳤겠지요. 헌데 혼자 찾아온 것을 보면 아직 그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게 분명합니다요. 일단 그래도 방심할 수는 없으니 그자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거라. 알겠습니다요, 나리. 그런데 어디를 훔쳐간 그게 집은 어떻게 할깝쇼? 포도청 종사관이 그 계집의 집에 머물고 있으니 당분간은 그자를 자극하지 말거라. 그리고 이번 일로 그년을 내 첩으로 만들려 했는데 어째 그자가 갑자기 그 집에서 나타났는지 모르겠다. 그자와 그년이 무슨 관계인지도 소상히 알아오거라. 알겠습니다요, 나리. 그런데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 갈 무렵 곡식을 가득 실은 웬 소달구지가 소연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집이 박소연 처자집이 맞소. 그렇소만 어찌 찾아오셨소? 포도청 종사관께서 이 곡물을 전해달라 하시었소. 이 곡식을 어디에 내려놓으면 되겠소? 소달구지에 가득 실린 곡식을 보고 소연과 어머니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이 많은 곡식을 정말 그분이 사준 것이요. 그렇소. 뿐만 아니라 매년 이만큼의 쌀을 대주라고도 했소. 물론 값도 모두 지불하셨소이다. 그 말에 어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옷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상인이 부엌으로 곡식을 드리는 것을 바라보았지요. 어머니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저 정도 곡식이면 한 해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다. 그런데 그 종사관 총각이 바로 하늘이 보내준 은인이 아닌가 싶다. 많은 곡식이 부엌에 쌓이는 것을 보며 두 모녀는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동안 하루하루를 끼니 걱정을 하며 힘겹게 살아왔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갔지요. 이제 두 모녀는 풍족해진 곡식을 보며 끼니 걱정은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잠시 후 종사관 오덕현이 의원을 데리고 들어왔지요. 어머님 방으로 들어가 진맥을 좀 받아보시지요. 아니, 웬 의원이요? 병이 깊어 치료가 더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 의원을 모셔왔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고마울 데가 곡식도 감사한데 의원까지 데려오다니 너무 많은 돈을 쓰는 게 아니요? 돈보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부담 갖지 마시고 어서 치료부터 받으시지요. 의원은 방 안에서 어머니의 진맥을 짚어보았습니다. 기력이 많이 쇠약해져 병을 이기지 못하고 있어. 허니 내가 처방한 약재를 석 달간만 잘 먹으면 건강을 찾을 수 있을 것이오. 소연은 뒤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어머님께 약 한 접 지어드리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너무 초라하고 싫었었지요. 헌데 지금 의원이 진맥을 하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말에 그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동안 어머님의 병 때문에 가슴 속에 걱정을 안고 살았었는데 이제 어머님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지요. 너무 늦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소연낭자께서 어머님께 탕약을 다려드리면 될 것 같소.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가 있을까요? 부담 갖지 마시오. 그대는 나를 살려주었소. 내 생명의 은인이란 말이요. 그러니 나도 은혜를 갚는 중이요. 의원이 돌아가고 소연은 탕약을 다려 어머님께 드렸습니다. 어머님이 탕약을 드시는 모습을 보고 소연은 너무 행복했지요. 이제 어머님의 병도 낫고 건강해질 수 있다 하니 꿈만 같아요, 어머니. 나도 그렇구나. 항상 내게 짐만 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는데 이제는 희망이 생기는구나. 오덕현은 밖으로 나가고 어머니와 소연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잠시 후 소연이 빈 그릇을 들고 방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기운이 차가운데 들어가 쉬시지요. 오늘 밤은 달이 참으로 밝구려. 잠시 이리와 앉아보시어 할 말이 있어. 소연은 약그릇을 내려놓고 마당에 있는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오늘 장에 들렀다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 무엇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요? 내가 한양에서부터 쫓아온 용의자가 허첨지와도 연관된 것 같소. 정말요? 그 자들은 법으로 금지된 아편을 팔던 자들이요. 한양의 근거지를 습격해 일망타진했으나 두목은 달아나 내가 이곳까지 쫓아온 것이요. 헌데 장터에서 허첨지의 장남이 아편쟁이라는 말을 들었소. 그렇다면 도령님의 팔에 상처 낸 자가 허첨지 장남이란 말이요? 아직 특정할 수는 없지만 심증은 그러하오. 그렇군요. 해서 그 자를 잡을 때까지 좀 더 신세를 져도 되겠소. 누추하지만 그런 상황이라면 그리하시지요. 덕분에 식량도 해결되고 어머님 병도 치료할 수 있게 되어 고마울 따름입니다. 나도 소연낭자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이요. 그날 나를 발견하고도 모른 채 했다면 과도한 출혈로 나는 죽었을 것이요. 그러니 그대는 나의 생명의 은인이요. 두 사람은 밤하늘에 떠있는 둥근 달을 보며 대화를 계속 나눴습니다. 서로는 서로에게 커다란 은인이었지요. 다음 날 오덕현은 장터로 나가 허첨지와 그의 아들에 대한 정보를 본격적으로 수집했습니다. 그런데 오덕현이 나가고 없을 때 허첨지가 머슴을 데리고 소연의 집을 찾아왔지요. 소연이 개 있느냐? 허첨지 소리에 소연이 부엌에서 설거지 하다 말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도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지요. 어찌 찾아오셨는지요? 요새 내가 먹을 게 없어 우리 집 오디를 따먹은 것을 알고 있다. 해서 내가 내게 은혜를 좀 베풀까 한다.
아니 무슨 은혜를 베푼단 말씀입니까? 내가 내 애미에게 곡식을 대주고 병을 치료해주면 어떻겠느냐? 아니 곡식과 병을 치료해준다는 게 무슨 의미요? 아나같이 든든한 사람을 사위로 두면 좋지 않겠소? 아니 사위라니 알아듣게 말해보시오. 아, 당신 딸을 내게 주면 내 당신의 병을 치료해 줄 것이며 평생 먹고 사는 걱정 없이 해주겠수다. 어쩌시오, 구미가 당기지 않소? 오냐 그래. 이제야 내 놈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내 놈이 그깟 어디 좀 따먹었다고 그리 야단친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느냐? 그러니까 나를 미끼로 내 딸을 빼앗으시겠다 이런 말이구나. 에라이 천하의 몹쓸 놈 같으니라고. 그러고도 내가 어째 인간이라 할 수가 있겠느냐. 금수만도 못한 놈과 노닥거릴 시간 없으니 어서 썩 꺼지거라. 아니, 이놈의 노친내가 미쳤나? 당장 먹을 것도 없으면서 어째 이리 큰 소리를 치는 것이야? 아예 두모녀가 굶어 죽으려고 작정을 한 것이요? 내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놈의 호의는 받을 생각이 없으니 어서 썩 꺼지거라. 아니, 뭘 믿고 이리 막 나가는 것이요? 당신 딸이 내 오디를 훔쳐간 것을 난 아직 처벌도 하지 않았소. 정말 딸내미가 감방에 들어가 한번 혼쭐이 나봐야 정신을 차릴 것이요? 허첨지는 종사관이 소연과 가까워질까 두려워 노심초사 끝에 소연의 집을 찾아와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예, 소연이 내 생각은 어떻느냐? 너만 결정하면 내 어미는 평생 걱정 없이 살 것이야. 싫습니다. 아니, 너는 부모를 공경할 줄도 모르느냐? 어째 둘도 없는 기회를 싫다 하느냐? 제가 허첨지나리께 가느니 차라리 혀 깨물고 죽겠습니다. 아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느냐? 아예 굶어 죽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쯧쯧. 허첨지는 뜻대로 되지 않자 혀를 끌끌 차며 돌아갔습니다. 아이고 얘야, 이제 보니 저자의 속셈이 따로 있었구나. 천하의 몹쓸 놈 같으니라고. 그러게 말이어요. 이번에 오도령이 아니었다면 꼼짝없이 허첨지에 첩이 될 뻔했어요. 어머니와 소연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날 밤 늦게 해가 떨어져서야 오덕현이 집으로 돌아왔지요. 늦으셨습니다. 저녁은 드셨나요? 아직 먹지 못했어. 그럼 잠시만 기다리시오. 소연은 부엌으로 들어가 오덕현의 저녁상을 챙겨 나왔습니다. 이 늦은 시각에 낭자에게서 저녁상을 받으니 기분이 묘하구려. 마치 서방이 되어 부인에게 저녁상을 받는 기분이야. 부끄럽게 왜 그러시오? 부끄럽게 했다면 미안하오. 허나 내 기분이 나쁘진 않구려. 그런데 뭔가 새로운 정보는 나왔소? 그렇소. 얼마 전에 허첨지의 머슴이 약재상에서 지혈에 필요한 약재를 사간 사실을 확인했어. 그것은 아마도 내 칼에 부상을 입은 그자가 허첨지 집으로 숨어 들어가지 않았나 싶소.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렇다면 이제 어찌할 생각이요? 아직 심증만 있지 증자가 없으니 함부로 그 집을 수색할 수는 없어. 소연은 입술을 깨물며 뭔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낮에 허첨지가 제 집에 다녀갔습니다. 뭐 때문에 다녀간 것이요? 나를 첩으로 데려가고 싶다 했지요. 해서 말인데 내가 그 집에 첩으로 들어가면 그자의 장남이 숨어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건 내가 실소. 그깟 범죄자 하나 잡는데 어찌 낭자가 희생을 한단 말이요. 행여나 그런 생각 마시오. 오덕현은 뭐가 마음이 상했는지 퉁명하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소연은 그런 오덕현의 행동을 처음 보았지요. 내가 뭘 잘못 말했나? 소연은 갑자기 퉁명스럽게 변해버린 오덕현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오덕현은 밥도 먹지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령님 식사는? 소연의 말을 들은 채도 않고 오덕현은 소연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렸지요. 급하게 나가야 할 일이 있나? 아니면 내게 마음이 상한 것일까? 소연은 오덕현이 퉁명하게 변하자 무척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어머니 탕약을 다려 어머님께 드렸습니다. 어머니 약 다려왔어요. 그래 고맙다. 내가 수고가 많구나. 어머니는 소연이 다려온 탕약을 쭉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어젯밤부터 오도령의 표정이 이상해요. 글쎄다 나도 오도령에게서 차가운 느낌을 받았는데 뭔 일인지 모르겠구나. 모녀는 싸늘해진 오덕현의 모습에 무척 신경이 쓰였지요. 그 일이 있고 며칠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포졸들 수십 명이 허첨지 집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지요. 단 한 곳도 남기지 말고 모두 뒤지거라. 알겠습니다, 종사관. 아니 이보시오 종사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소? 아편밀수 두목이 이 집에 숨어들었다는 첩보를 입수했소. 그러니 순순히 조사에 응하시오. 만에 하나 내 집에서 용의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오늘 이 일을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오.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소. 허나 지금은 수사 중이니 협조하시오. 포졸들 수십 명이 허첨지 집을 샅샅이 뒤졌지만 용의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종사관 아무리 뒤져봐도 용의자는 없는 것 같소. 아니 그럴 리가 없다. 다시 한번 샅샅이 뒤져보거라. 포졸들이 찾은 데를 찾고 또 찾아봤지만 용의자 허첨지의 장남은 나오질 않았습니다. 종사관 이제 더 찾아볼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허첨지와 하인들을 죄다 관하로 잡아가거라. 내 그곳에서 친히 신문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종사관. 포졸들은 허첨지의 안부인만 놔두고 허첨지와 그 집 하인들을 죄다 잡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죄다 나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지요. 아니 정말로 허첨진의 장남이 아편을 밀수했단 말이요? 아 그러니까 포졸들이 잔뜩 몰려온 게 아니겠는가? 아 어려서부터 순말짓만 하고 다니더니 어른이 되어서도 개벌은 남주지 못했구만. 그러게 말이요. 그놈의 잡놈 때문에 우리 아들 머리에 구멍이 나지 않았는가벼.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소연도 마을 사람들 속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헌데 오덕현이 포졸들 수십 명을 데려와서도 용의자를 찾지 못하자 소연은 속으로 걱정이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자 소연은 허첨지 집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헛간에 몸을 숨기고 안방을 주시했지요. 소연은 집안에 아무도 없으면 분명 안부인이 숨겨놓은 장남을 찾아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헌데 새벽이 되도록 안방문은 열리지가 않았지요. 정말 이 집에 장남은 없는 것일까? 잠시 후 새벽 달기 울자 안방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안부인이 나와 부엌으로 들어갔지요. 부엌으로 들어간 안부인은 뭔가를 소쿠리에 챙겨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두리번 살펴보았지요. 그리고 그녀는 어딘가에서 사다리를 꺼내와 옆집 담장을 넘어갔지요. 소연은 헛간에서 나와 사다리를 타고 얼른 옆집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안부인을 뒤따라가 보니 그녀는 행랑채로 들어갔지요. 상처는 좀 어떻느냐? 많이 좋아졌어요. 낫고 있다니 다행이다. 헌데 종사관 그놈이 내 아비와 머슴들을 죄다 잡아갔다. 내 몸이 났거든 그자를 가만두지 않겠어요. 감히 내 아버님을 잡아가다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너도 이제 그만 좀 하거라. 어디 불안해서 살 수가 있겠느냐? 소연은 방문 밖에서 문틈으로 두 사람의 대화를 보고 듣고 있었습니다. 허첨지의 장남이 머슴으로 위장하여 옆집 행랑채에 숨어 있었지요. 허첨지의 장남을 확인한 소연은 그 집을 나와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한편 관하에서는 오덕현의 신문이 계속되고 있었지요. 어서 바른 대로 말하시오. 당신의 장남을 어디에 숨긴 것이오? 그렇게 샅샅이 뒤져도 나오지 않으면 없는 게 아니겠소. 없는 것을 자꾸 대라하니 난처하구려. 그리고 내게 이렇게 무례하게 군 것을 반드시 돌려주겠소. 맘대로 하시오. 오덕현은 허첨지뿐만 아니라 머슴들을 죄다 신문해 보았지만 단 한 명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덕현은 사면초가에 빠지고 말았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소연이 헐레벌떡 달려왔지요. 아니 이 시간에 잠도 안 자고 어쩐 일이오? 소연은 오덕현의 팔을 잡아 끌고 모퉁이로 데려갔습니다. 허첨지의 장남을 찾았습니다. 그 말에 오덕현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그래 그자는 어디에 숨어 있어? 그자는 옆집 행랑채의 머슴으로 위장하고 숨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을 어찌 안 것이오?
아무도 없으면 그 집 안 보이니 장남을 분명 찾아갈 것이라 생각하고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오 그러시었소. 당신은 참으로 지혜롭고 총명하구려. 오덕현은 다시 포졸들 수십 명을 이끌고 옆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봐라 포졸들은 나를 따르라. 포졸들은 허첨지 집의 옆집을 담 넘어 들어가 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행랑채를 급습했지요. 허출식, 아편밀수 혐의로 내 놈을 추포한다. 아니 이것을 어떻게 알고? 내 놈은 뛰어봤자 벼룩이다. 그러니 순순히 자복하는 게 좋을 것이다. 내 놈을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되는구나. 내 놈 때문에 내 사업체가 송두리째 날라갔다. 포졸들은 용의자를 꽁꽁 묶어 관아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허첨지는 관아에서 아들이 잡혀오는 것을 보고 땅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아이고 아들아, 어쩌다 잡힌 것이냐? 그러게요. 어떻게 알고 찾아냈는지 귀신도 고칼 노릇이 아니겠어요. 허첨지의 장남은 10년형을 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허첨지는 범죄자를 숨겨주고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괘씸죄까지 붙었지요. 그리하여 그는 4년형을 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게 일이 모두 끝나자 오덕현은 다시 한양으로 올라갈 준비를 했지요.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신세는 우리가 졌소. 풍족한 곡식에 내 병치료까지 참으로 고맙소.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조심히 올라가셔요. 그대의 지혜로 범죄인을 잡았으니 내가 큰 은덕을 입었소. 오덕현은 말 타고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덕현이 떠나고 소연은 왠지 허전하고 쓸쓸했습니다. 그가 있을 때는 몰랐지만 떠나고 난 후 그의 빈자리가 너무너무 컸지요. 소연은 허전한 마음에 들판을 걸었습니다. 들판에는 예쁜 꽃들이 피어 있었지요. 소연은 들판 언덕에 누워 뭉게뭉게 흘러가는 구름을 보았습니다. 구름아 너는 어디로 가니? 만약 한양으로 간다면 내 소식을 오도령님께 전해주렴. 오덕현이 떠나고 나서야 그녀는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떠나고 없었지요. 소연은 매일매일 들판에 올라와 떠가는 구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구름아, 내가 보고 싶다고 오도령님께 꼭 전해주렴. 그녀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구름 위에 편지를 썼지요. 그리고 가을이 지나 겨울이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었지요. 구름아, 오도령이 너무 보고 싶어. 소연은 한겨울에도 흘러가는 구름을 향해 속마음을 털어놨지요. 그렇게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자, 1년치 곡식이요. 상인은 소달구지에 1년치 식량을 싣고 왔습니다. 소연은 곡식을 보며 오덕현 생각에 눈물이 났지요. 그는 없지만 그의 흔적은 지금도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리 울고 있어? 소연은 오도령 목소리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니 언제? 방금 도착했소. 나와 잠시 걷겠소. 오덕현은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소연과 함께 들판으로 향했습니다. 그대가 이곳에서 홀로 있는 것을 보았었소. 아니 어떻게? 그대를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소. 해서 그간 몇 번이나 내려와 그대를 숨어서 보았소. 헌데 왜 내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요? 그것은 부모님들의 승낙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요. 그렇다면 지금은? 맞소. 부모님의 승낙을 받았소. 우리의 혼인을 말이요. 그 말에 소연은 오덕현을 버락 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나도 보고 싶었소. 그대 없이는 하루도 못 살겠더이다. 나와 혼인해 주시오. 그대와 한평생을 같이 하고 싶소. 두 사람은 그의 가을 한양에서 혼례를 올렸습니다. 오덕현의 부모님들은 못마땅했지만 그 옛날에도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었나 봅니다. 하지만 오덕현은 신혼집을 별도로 장만해 장모님을 모시고 소연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지요. 가난한 소녀 소연은 배고픔에 옷 잇따라 뽕밭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상처 입고 쓰러진 오덕현을 발견했지요. 소연은 그의 상처를 정성껏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게 되었지요. 그렇게 그녀는 운명의 인연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평소 선행을 쌓고 덕을 쌓는다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란 교훈적인 이야기가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음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